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링컨 컬세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뉴욕 모터쇼에서 이 차 우리나라 오면 뜹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나와버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행을 해보면서 느껴보니까 정말 기대보다 더 대단한 차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텐데 어떤 차인지 직접 살펴보시죠. 네, 요즘 링컨 미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정말 실제로 보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아마 훨씬 더 날렵하고 멋지다 라고 느끼실 거예요. 정말 잘생긴 차입니다. 야, 이 그릴은 진짜 대박. 그러니까 사실 요 그릴, 우리가 컨티넨탈에서 이 그릴을 처음 보고서 와, 저거 저대로 나오면 대박이 나겠다 라고 했었던 그 그릴, 그리고 루크 동커볼케가 발끈하게 만들었던 그 그릴 를 이렇게까지 또 만들어 왔네요. 이 그릴이 시선을 확 사로잡고 나니까 이 패밀리룩이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그릴이고요. 이 그릴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 차의 나머지 디자인을 전혀 다르게 해도 그냥 하나의 패밀리로 딱 느껴지게끔 만들었어요. G80이나 이런 차들 보면 여기를 나누지 않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하면서도 그릴의 일부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게 이 차에도 들어가 있네요. 사실 현대차가 요즘 디자인하는 걸 보면 링컨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저는 받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차한테 미국 시장은 가장 중요한 시장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자동차를 디자인하는데 미국 차, 그리고 미국에서 잘 팔리는 차를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차의 그릴을 봤을 때는 훌륭합니다. 이 안에 보면 액티브 셔터 그릴도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 셔터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여기 보이실 거예요. 이 겨울철에는 닫혀서 차의 온도가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여름에는 열려서 차를 빨리 식혀주고, 그리고 닫혀 있을 때는 공기 저항도 조금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합니다. 버퍼 쪽에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줄인 거, 두 줄이야. 이 차 본인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타봤던 에비에이터 또 훌륭한 차였잖아요. 그 에비에이터도 잘생겼는데 이 차는 그 에비에이터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낮으면서 이렇게 길게 쭉 뻗은 거, 이런 것들이 링컨이 요즘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 큐인데요. 에비에이터는 높으면서 그래서 마치 에스컬레이드인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꺾었다면 얘는 그냥 애초에 낮게, 본인 라인도 낮게 가고 차체 높이도 낮게 가고, 그리고 위하고 아래를 완전히 톡 분리시켜서 플로팅 루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냥 이미지만 플로팅 루프가 아니라 진짜로 위는 완전히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게끔 모든 면에서 디자인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이 필러하고 이 안쪽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분리시켜 버리고 여기 크롬을 또 이런 식으로 분리시키고, 그래서 여기서 플로팅도 여기를 연결고리가 아예 없도록 이렇게 잘라 버렸어요. 이렇게 잘라 버리니까 그냥 윗부분은 똑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더 납작하고 더 길게 쫙 뻗은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가로 라인도 굉장히 멋있어요. 쭉 이어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램프가 길다 하면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램프가 길다를 넘어서서 차의 뒷부분이 아니라 차의 옆부분까지를 이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차들이 뭐 몇 개 있죠. 근데 여기서 끊고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덩어리를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뒷 트렁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납니다.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요. 이렇게 도전적으로 디자인했다고요? 이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실제로 보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멋지다고 느끼실 거예요. 네, 비상등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비상등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아, 멀리서 봐도 예쁘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걸 트렁크 열면 어떡하느냐, 그럼 걱정하실 텐데 열면 어떡하지?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불이 켜져요. 물론 지금 이건 미국 차기 때문에 노란색 불이 켜지는 건 아니고 빨간색 불이 켜지는데요. 이 빨간색 불이 켜져도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방식인 차가 뭐가 있을까? 아우디가 이렇게 합니다. 기아차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피터 슈라이어가 처음 와서 만든 스포티지가 이제 깜빡이가 원래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 딸려 올라가지 않는
약간 원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차는 럭셔리카니까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이 차 트렁크를 보면요, 꽤 넓은 편인데 뭐 트렁크에 그렇게 많은 공간을 할애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뒷좌석 공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트렁크 안쪽을 보면요, 스페어 타이어가 준비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 차는 SUV니까 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딱 고정되는 그런 고정수에 같은 건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고정이 됩니다. 그 미국적인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위쪽으로 갈수록 이런 쐐기 형태로 돼 있어서 올리면 고정이 돼요. 유럽 사람들은 하나하나의 기능들을 다 만들어 넣는다고 치면 미국 사람들은 약간 거기다 그냥 쐐기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야. 되는 거를 뭐하러 굳이 이런 식의 어떤 실용주의라는 걸 갖고 있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파놓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걸? 이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이렇게 고정되면서도 불빛이 아래쪽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빛 위치를 요거에 살짝 앞으로 했어. 차를 많이 만들어 본 사람들인 거지, 어떻게 보면 꼼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쪽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들여다 보이진 않는데 스피커가 마련되어 있네요. 서브우퍼가 마련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인클로저를 따로 짠 건 아닌데 이 안쪽으로 공간을 이렇게 넉넉하게 둬서 이 안쪽에 통이 인클로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스피커의 인치는 지금 밖에서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한 10인치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8인치는 충분히 넘는 것 같네요. 어떻게든 더 크기를 더 극대화하려고 만든 그런 스피커 콘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썼네요. 이 차만을 위해서 특수 제작한 그런 스피커로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로 막 훌륭하네. 이러니까 오디오가 좋을 수밖에.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차를 타보고서 내 생애 가장 좋은 오디오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내가 태어나서 들은 오디오 중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실 만큼 좋아요. 물론 당연히 이게 무슨 1000만원짜리 오디오 시스템을 집에 갖추고 계신 분하고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거죠, 사실. 근데 그런 오디오 시스템은 아닌데도 이 차는 그냥 차에 껴져 있는 오디오잖아. 그것도 차가 1억짜리 차가 아니잖아요. 5천만원대 자동차에 껴져 있는 오디오인데 이 정도의 오디오 성능을 보여준다. 이건 아마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일단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시승까지 안 해보셔도 그냥 오디오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오디오의 세계가 있구나. 제네시스가 아는데 이 차 오디오하고 저 차 오디오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의 오디오예요. 그래서 저 차 오디오 듣고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차 오디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다른 차원의 그런 오디오라고 할 수 있어요. 레벨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레벨 오디오 자체가 유명한 오디오긴 해요. 홈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이엔드 오디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들어보면 대단한 오디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코엑시엘이라고 하는데 스피커 안에 스피커가 들어있는 이런 코엑시엘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어요. 트위터 같은 걸 이 코엑시엘로 하게 되면 음장감이 굉장히 짱짱해지죠. 그러니까 위치감이, 스피커가 두 개가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리 이걸 잘 조합을 해도 그 위치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소리가 오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소리가 도달하는 시간이 동일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믹스돼 있어, 그래서 좀 별로야,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하이엔드에서는 이게 또 스피커와 스피커 간에 이렇게 분리돼 있으면 귀에 도달하는 시간이 어쨌든 소리니까 소리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져. 그렇게 되면 그 소리 차이 때문에 음장감이 떨어져.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만, 못합니다만, 그 정도 능력은 아닌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에겐 축 하나를 공유하는 코엑시엘 스피커를 더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엔 좋아봤자지 했는데 정말 좋네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서브우퍼도 정말 확실하게 빵빵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 옵션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되겠죠. 미국이 싸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비싼 게 일반적인데 이 차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리나라를 좀 더 싸게 가져온 것 같아요. 이 차의 독특함은 사실 옆면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앞면, 뒷면 다 독특하잖아요. 옆면에서도 이 느낌이 묘해요. 볼록오목 볼록오목 이러면서 이 물결 타듯이 이렇게 해놨는데
요게 보통 우리가 요즘 독일차나 우리나라 국산차들 보면 어쨌든 면으로 가고 어쨌든 캐릭터 라인을 접는 형태거든요. 아니면 완전히 둥글게 가거나. 근데 얘는 캐릭터 라인을 쓰면서도 둥글게 가면서도 오목하게 갔어. S라인을 갖고 있어요. 뭐지? 약간 뭔가 굉장히 독특한데 굉장히 특이한 라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가까이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거고, 멀리서 보면 그냥 별로 특이하지 않아요.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멋을 부렸네, 기교가 있네, 약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그런 라인입니다. 캐릭터 라인을 처음 접게 된 이유도 사실은 있을 거예요. 양각으로 해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눌렀을 때 쑥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쑥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강해. 문콕이라든지 뭐 접촉사고라든지 그럴 때 덴트를 하느냐 마느냐의 그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도 사실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차가 문짝을 만졌을 때 프리미엄의 느낌이 탁 나느냐 아니면 깡통 느낌이 나느냐,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소리가 나줘야 프리미엄 느낌이 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작다고 해서 프리미엄이 아니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작더라도 프리미엄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느 각도에 어느 부분을 잘라서 놓고 보더라도 프리미엄인 자동차, 그게 지금 콜세어인 거죠. 이 차의 포지셔닝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방향성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 차종으로 꼽는 거, 볼보 XC6, 뭐 BMW X3, 메르세데스 벤츠 GLC, 이런 차들 있잖아요. 이런 차들이 이 차보다 조금씩 비싸요. 그리고 조금씩 큽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약간 그런 차보다 조금 작으면서 조금 더 저렴한 자동차. 같은 럭셔리인데 이 차가 좀 더 저렴하고 조금 더 좋구만,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그 틈새를 딱 집어 넣었어요. 뭐 X3나 GLC나 뭐 아시겠지만 후륜구동 기반이에요. 후륜구동 기반이니까 실제로 차의 전장에 비해서 실내 거주 공간이 좁은 편입니다. 이 차는 지금 실내 거주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 차는 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 그리고 컨티넨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륜구동 기반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후륜구동 자동차인데 전륜구동 기반이야. 뭐 요즘에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기술 발전이 정말 좋아져서 비록 전륜구동이지만 아무도 전륜구동이라고 느낄 수는 없고, 그러면서 굉장히 넉넉한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아주 훌륭한 장점을 갖고 있는 자동차이기도 하죠. 전륜구동을 럭셔리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사실 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전륜구동인데 럭셔리? 낯설지 않나? 럭셔리면 당연히 후륜구동 아니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걸 가장 먼저 깨트린 건 아마도 렉서스일 것 같습니다. 렉서스는 ES를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고 있거든요. 전륜구동 중에 가장 비싼 자동차 아닌가 싶은 정도로 비싸게 팔고 있는데, 그게 먹혀준단 말이죠. 사람들은 전륜구동인지 후륜구동인지 그런 것들을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컨티넨탈이 여전히 잘 팔려 나가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나 보다, 리뷰어들이나 뭐 기자들한테만 중요했던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차는 전륜구동이 가진 장점을 10분 활용하고 가격을 낮추고 차체 크기를 조금 작게 하면서도 실내 공간을 늘린 그런 아주 독특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틈새 시장을 아주 잘 파고든 그런 럭셔리 자동차입니다. 엔진룸은 BMW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당겨서 여기서 찾을 필요 없어요. 요거 뭐 찾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막 뜨거운데 거기 손 집어넣고 막 헤매지 말고 그냥 이렇게 싹 올리면 되는 거죠. 이 안에 엔진룸은 딱 들여다보면 야, 요즘도 이런 엔진룸이 있어? 하는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슨 그 납뜨기가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납뜨기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야.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4기통 엔진인데요, 가솔린만 있고요. 지금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엔진으로 보여집니다. AGM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면 브레이크도 마스터 실린더가 지금 없어 보입니다. 저 커버가 있어서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데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마 요즘 들어서는 뭐 마스터 실린더를 꼭 이렇게 통으로, 하이드로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진공 탱크를 가지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전동식으로 되면 굳이 그걸 백으로 가져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기계적인
부분은 결국 언젠간 망가지게 돼 있고, 결국에는 그 하이드로백이 어디선가 새게 되면서 브레이크가 점점 성능이 떨어질 텐데, 그런 것보다는 당연히 전동으로 하는 게 맞고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빨리 전환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하이브리드 뭐 이런 식으로 전환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물량의 경제를 통해서 좀 가격을 빨리 낮추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이드로백이 없는 형태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 봤을 때는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엔진룸보다 조금 복잡하다 정도의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차는 이 부분은 있네요. 기존에 있었던 링컨들 다 새로 배치였는데, 이 차도 전륜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가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로로 배치되어 있는 엔진 중에서도 꽤 앞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뒤로 이렇게 끝까지 막 밀어붙인 그런 극단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엔진룸 가운데 그냥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엔진룸을 그렇게까지 설계해? 뭐 그럴 필요 뭐가 있어? 그냥 엔진 여기 그냥 가운데 놓고 그냥 필요한 거 여기다 하고 그럼 정비성 좋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터보차저가 뒤쪽에 있는 형식이고요.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뭐 어떤 게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엔진이 가장 무거운 파트니까 안쪽으로 더 가고, 이쪽에 터보가 있는 게 옛날에는 당연한 거였다면 요즘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자연스러운 배기 흐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친환경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으니까요. 자, 어쨌든 주행 감각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기대가 막 되는 그런 엔진룸은 아니에요. 약 450m 전방에 60km 구간입니다.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희한하네. 이상하다. 이게 지금 2.0이거든요 2.0 터보에, 그리고 출력도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238인가? 근데 이 정도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튀어나가는 느낌을 굉장히 잘 조율해서 차가 실제로 튀어나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느껴지도록 그런 느낌을 만들어냈어요. 여기는 아마 사운드라든지 차가 튀어나가게 하는 이 가속 페달 맵이라든지, 아니면 차가 약간의 피칭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피칭까지도 하나의 역할을 해서 약간 다이나믹한 느낌으로 이렇게 작동되도록 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이런 거 있죠. 피칭은 무조건 나쁜 거야, 그러니까 피칭을 무조건 억제해야 돼 라고 하면 사실 차가 그렇게 훅 나가는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근데 아메리칸 머슬카 라고 하면 앞이 막 들리면서 이렇게 우 이렇게 가는 거, 요게 사실 멋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다찌 뭐 헬캣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헬캣은 심지어 앞바퀴를 들고 가. 그거 혹시 알고 있었어요? 순정이요? 순정이 드래그 레이스를 하는데 앞바퀴를 들고 갑니다. 드래그 레이스 전용 휠을 줘요. 그래서 전용 타이어 얇은 걸 끼워서 이렇게 앞바퀴를 살짝 들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차도 있어요. 그게 아메리칸 머슬이지. 그게 바로 미국적인 자동차. 그런 멋을 이 차는 살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앞이 들린다거나 이런 식의 위태로워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느낌이 아주 미묘한, 그러니까 양념을 조금 치는 건데 그 양념을 아주 살짝 잘 뿌려놔서 이 감성적인 만족감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차에 들어오면 너무 조용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 옆에 지나가는 차가 트럭이든 세단이든 뭐 다른 차든 그 차의 바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옆에 차 섰는데 바퀴 소리가 안 들려요. 옆에 섰는데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 소리가 안 들려. 어떻게 된 겁니까? 밖은 이런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오토바이 소리도 들리고, 그죠? 옆에 차는 디젤이었어. 차문을 열어보니까 디젤이었네요. 아우디 디젤. 근데 차문을 닫으면 옆에 차가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차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거예요. quiet fligh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정말 조용하게 진짜 정적으로 날아가는 그런 걸 추구한다는 거죠. 자동차의 철학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철학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설계하게 되면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서 이 차를 서스펜션을 더 좋은 걸 끼워야 될까 방음을 더 해야 될까 뭐 이런 선택이 기로에 섰을 때 당연히 이건 방음이지. 저렴한 걸 써서 가격을 낮출까 아니면 좀 더 돈을 더 들여서 조용하게 할까. 야, 콰이트 플라이트잖아. 우리는 당연히 유리에 돈을 더 써야지 라고 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미리 정해진 이 방향이 이 차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그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이 차의 성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차의 사운드는 이 외부의 사운드를 많이 억제한 상황에서 들리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박진감 있게 들립니다. 밖에 소리가 작게 들리고 내 엔진 소리는 크게 들리니까 엔진 소리가 실제보다 더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8단 자동 변속기를 갖고 있어서 이 8단 자동 변속기가 사실 현대기아차에서도 가장 단수가 높은 그런 변속기잖아요. 요즘의 고급차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의 그 갭이 1단으로 올렸을 때 크게 변화되지 않고 아주 작은 갭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주 변속을 하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한 가지 계속 거슬리는 건 이 부분에 이 버튼이 너무 날카로워요. 지금 여기도 조금 그렇게 뭐 좋지 않은데 여기가 날카로워서 손이 좀 긁힐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야스리 전문 용어 막 나오네. 긁으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전에 탄 게 에비에이터인가요? 전에 탔던 건 에비에이터죠. 그거보다 더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느껴지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차가 똑같은 고급감을 갖고 있어도 넓어버리면 그렇게 고급으로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작고 오밀조밀한 게 거기에 같은 요소를 많이 끼고 넣어야 이게 고급스럽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인가? 라고 생각되기도 해요. 작은 공간에 뭐 디자인 요소가 많아야 이게 예쁘다고 느끼는 것 같고, 약간 미국 같으면 좀 넓은 공간에 시원시원하게 있어야 좀 더 예쁘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건 개인차 아닐까 싶긴 합니다. 저는 이게 더 예쁘다고 얘기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충분히 그게 이해가 돼. 사실 이런 부분이 되게 예쁘거든요. 요게 지금 따로 나와 있어요. 요 밑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고 이게 별도로 이렇게 떠 있는 이런 디자인인데, 놀랍게도 앞으로 현대기아차도 이런 형태로 갑니다. 이게 웬 기막힌 우연이지? 아무튼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디자인을 많이 사용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세팅을 딱 하면 그때부터 얘가 알아서 운전을 해준다. 뭐 놀랍지도 않죠. 당연한 겁니다.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의 품질도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돼가는 것 같아요. 물론 차이는 아직도 메이커 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핸들까지 조작을 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핸들을 잡지 않고도 알아서 차선에 센터링을 잘 해줍니다. 그냥 가요. 페달 지금 밟고 있지 않은데 그냥 가요. 그냥 잘 갑니다. 그리고 되게 고급스럽게 가요. 마음에 드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를 딱 해주네요. 그리고 이 느낌도 아마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차가 조금만 밟았는데 훅 튀어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약간 컴포트로 한번 바꿔볼까요? 컴포트로 바꿔보면 안정 아니었죠. 이거 뭔가 이코였나요? 뭐 친환경이었나? 뭐 아무튼 안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친환경적인 연비 효율적인 거였는데 안정이라고 번역돼 있고, 일반은 도넛 형태의 뭐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안정으로 해서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아까 스포츠보다는 조금 밟았을 때 느낌이 조금 덜 튀어나간다라는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그래도 튀어나갑니다. 그래도 튀어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살짝 이게 가속감이 훅훅 이런 느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차가 가속될 때 느낌도 약간 앞이 들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속되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어떤 사람들에겐 굉장히 흠집 잡기 좋은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정말 흠집 잡을 만한 얘기는 아니고, 익숙해지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페달이 조금 위에 있다? 뭐 그거는 정말로 운전자가 익숙해지면 되는 문제고, 조금 튀어나간다? 뭐 그게 튀어나가는 느낌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람마다 그 튜닝 방식이 달라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가 잘 안 된다, 이런 거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잘못입니다. 그거는 뭐 그냥 잘못이에요. 이 차에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두 상쇄해야 할 만한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가 미국에서 그렇게 잘 팔리는 걸 텐데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시죠.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소형 SUV 치고 뒷좌석 공간이 괜찮은 편이에요. 머리 공간도 뭐 절대 닿지 않고, 무릎 공간도 뭐 주먹 하나는 아니지만 주먹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슬라이딩 하기 전에 그렇다는 거고요.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 넓어요.
이렇게 됐던 게. 네, 이렇게. 뭐 등받이 각도도 괜찮고요. 사실 머리가 닿지도 않고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죠. 또 헤드레스트가 편해. 막 편하고 난리야. 이 정도면 앉아서 뭐 장거리 가고 뒷좌석 뭐 여유롭네요, 편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뒷좌석이에요. 물론 이건 각도를 조절하기 전이고요. 각도를 조절하면 이렇게 기댈 수도 있는 거죠. 야, 이게 뭐 너무 좋잖아. 뒷좌석 너무 좋습니다. 이 소형 SUV인데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뭐 공간에 있어서는 그냥 대만족입니다. 공간은 소형 SUV에서 이런 공간이 나오는 차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소형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요즘 두루두루 쓰이니까 어떤 차가 소형 SUV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B 세그먼트 SUV는 사실 소형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초소형이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뭐 캡처 아니면 셀토스 뭐 이런 거 다 초소형인데, 그럼 지금 투싼 스포티지는 뭐냐? 준중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준중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 차는 뭐냐? 이 차는 사실 되게 애매한 게 투싼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 차하고 경쟁하는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 GLC가 경쟁차고요. 렉서스 NX, BMW X3 뭐 이런 차들이 경쟁차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쟁차들이 마땅히 우리나라에서 이거다라고 할 만한 차가 없긴 없어요. 뭐 투싼이 조금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GV70이 나오게 되면 이 GV70하고 경쟁 모델이 될 겁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그래서 굉장히 넉넉하다라고 느끼게 돼요. 굉장히 머리 공간이 많이 남는다. 심지어는 김한용이 앉아도 머리가 남는다. 참. 팔걸이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팔걸이가 뭐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이긴 하네요. 다른 미국 차들에 비해서.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뭐 굉장히 무난하지만 뭐 효과적인, 그리고 천천히 나오는 그런 것들도 보여주네요. 뭐 컵을 잘 잡아주는. 뒷좌석 에어벤트 제대로 되어 있고요. 에어벤트로 바람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USB 아울렛이 2개가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220V 아울렛이 하나 마련되어 있어요. 핸드폰을 충전한다든지 아니면 뭐 노트북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열선은 있어요. 열선은 있는데 뒷좌석 통풍 시트는 없는 거. 뭐 그런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 정도는. 오토는 3단계를 제공합니다. 뭐 모양이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버튼의 모양이 되게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오토를 3단계로, 약한 오토, 중간 오토, 센 오토 이렇게 3단계로 제공을 합니다. 약한 오토 해놓으면 되지 뭐. 근데 통풍 시트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통풍 시트가 있다. 그렇죠. 진짜 이거 킬러 포인트다. 보통 수입차 통풍 시트 없는데 얘는 통풍 시트가 있다. 제 X5 통풍 시트 있지. 쟤는 있지. 수입차는 정말 하이엔드로 가야 통풍 시트를 넣어주는 게 너무 희한하지만 어쨌든 얘는 있다. 링컨 하면 시트인데, 링컨의 시트가 이 차는 옵션이 굉장히 낮은 트림의 시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시트가 여기 뭐 조절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하고 뭐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시트 눌러. 일단 시트 앞뒤 움직여. 요거 움직여. 그런데 헤드레스트가 여기 없다. 요건 좀 아쉽네. 헤드레스트 왜 없냐? 헤드레스트가 수동이라는 게 보통 다른 차 같으면 아쉽지 않은데, 얘는 링컨이니까 이걸 수동으로 올리고 내린다는 게 아쉽네.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얘. 진짜. 이게 발라당 눕는 형태까지 돼요. 앞이 들리고 뒤가 이렇게 되면 공중에 이렇게 발라당 눕는 것처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조절 범위가 엄청 넓네요. 그래서 시트 방석을 이렇게 방석을 세울 수 있어. 해외에서는 이 차의 시트가 24웨이 정도를 제공하는데, 어쨌든 이 차는 8웨이만 제공하는 아주 기본적인 시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에서 시트 부분은 좀 빼고 들어왔네요. 아무래도 시트가 굉장히 비싸니까 자동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뭘까요? 엔진, 변속기, 그리고 시트입니다. 그래서 시트는 조금 빼고 들어왔는데, 그렇지만 뭐 시트 자체의 품질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게 느껴집니다. 괜찮은데요? 근데 사실 오디오 때문에 다른 옵션은 뭐 그렇게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빠졌다고. 오디오가 그냥 올킬 해버리네요. 오디오 성능으로 그냥 잡아버렸어요.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자동차 만드는 방식은 단점이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일본 메이커들도 마찬가지고. 단점이 없게 만들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잘해야 되잖아.
정말 단단하도 잘못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 특장점을 하나 딱 내놔서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문제되지 않는 걸로 느껴지게 하는 거. 테슬라 그런 거 잘하잖아요. 테슬라는 차가 뿅 날아가 버리면, 로켓처럼 뿅 가버리면 내가 좀 전에 뭐가 문제라고 했더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생각을 바꿔놓게 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그 사소한 것들 몇 가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링컨도 그렇고 사실 미국 메이커들이 그런 걸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나 일본 메이커들은 사실 그 반대의 것들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튀지 않고 뭐 특별히 나쁘지 않은 그런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뭐 코너링을 해보면요, 약간씩 롤링이 느껴집니다. 롤링 피칭 같은 게 꽤 있는 차예요. 기울어져요. 기울어지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요거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자동차 만들기,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자동차 만들기는 유럽 독일차, 그것도 지금 독일차가 아니라 한 세대 전 독일차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을 따르고 있어요. 요즘 독일차들은 일본 차처럼 좀 나긋나긋하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런 강력한 느낌의 자동차들, 그거 독일 차들이 굉장히 추구하던 방향인데 요즘은 많이 버렸거든요. 우리가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는데 그게 과연 가당키나 한가? 라는 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독일이 초고령 사회가 됐잖아요. BMW가 좀 젊다는데 50대야. 그게 평균이 50대이기 때문에 보통 60대, 70대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시대에 과연 무슨 스포츠카 같은 승차감이 말이나 되나? 이거 허리 아파 죽겠는데.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들은 조금 요 전에 어떤 그 방식에 지나치게 안주하거나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좀 부드러운 차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차가 다 부드러워져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물론 저도 스파르탄한 감각의 자동차, 스포티한 자동차를 좋아해요. 단단한 차를 좋아합니다. 근데 모든 차가 다 단단해 버리면 편안한 차를 원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 타야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이런 차를 사야 되는 건가? 네, 지금까지 링컨 컬세어를 시승해 봤는데요, 정말 훌륭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고 흥미로운 시승이었습니다. 뭐 재밌네요. 시승 자체가 뭐 이렇게 즐거워지는 자동차가 흔치 않은데, 이 차는 평범한 자동차들 사이에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자동차여서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USB-C가 있어요. USB도 있고 USB-C도 있고 12V도 있고, 위치가 너무 좋아요. 위치 좋고, 이쪽으로 보면 수납 공간이 있고. 왜요? 여자분들이 이거 많이 본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그것도 많이 보지만, 요게 이렇게 해서 이쪽이 햇빛이 잘 가려지는지도 많이 본대요. 햇빛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게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면 햇빛이 너무 따갑잖아요. 우리나라도 따갑지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져요. 거의 크기가 테슬라의 2배인데요. 아니 아니 그야 그렇지. 테슬라는 앞유리가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큰데? 너무 커서 앞유리가 안 보이. 이렇게 하면 앞이 거의 안 보이지 않나? 한 뼘이 안 나오는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360 한번 멋지게. 360으로 한번 해보나요? 아니 누가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합니까? 대박이네 진짜. 괜찮은 거겠죠. 네, 360 카메라 없으면은 못 갈 뻔했어. 대단한데? 혹시 담배 피는 이 아저씨가 주인은 아니겠지? 대단하다. 주차를 저렇게 하시는 분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버튼들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가운데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뭘까? P는 주차 시스템이고요. 주차 보조를 해보겠습니다. 검색 중 방향 지시 등을 사용하세요 라고 하고서 이렇게 주차해줘. T자 주차해줘. 바이올린 소리가 나네요. 이번엔 후진을 넣는 게 아니라 N을 넣어라. 사실 좀 더 합리적이기도 한데, 주차 버튼을 길게 누르고 이렇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세요 라고 하네요. 변속하면 취소된대요. 그러니까 변속을 안 하면 알아서 자기가 변속한다는 얘기지. 앞뒤 누르는 그런 변속 시스템이 아니고,
그 앞뒤는 자기가 할 테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주인님 이란 뜻인 것 같습니다. 버튼을 계속 누르세요. 아,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차의 그 링컨의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지금 난해한 곳이었거든요. 잠깐만, 이 핸들을 되게 이 난해한 곳을 잘 인식하고 주차를 합니다.